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13.6톤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 신냉전의 시범 케이스로 단단히 걸렸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방공망이라 그럴까, 이게 가라앉아 가지고요 제공권을 상실했거든요. 엑스닷컴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방공 레이더가 작동을 아예 안 했었다. 그리고 방공 미사일 발사도 안 됐다. 그런데 이 레이더 및 방공 통제 시스템이 이게 중국산이다. 중국산 무기의 개발 생산업체는 부패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이게 좀 확인이 덜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했다. 장거리 방공 레이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타 울 파지르, 뭐 뜻은 여명, Rise of the Dawn 정도 되는 거래요. Rise of Dawn, 동특이, 여명, 동력. 뭐 이런 뜻인데, 그걸 자기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 이게 탐지거리 480km 이상 되고 뭐 스텔스도 잡아낸다 이렇게 뻥을 쳐왔는데, 이게 이제 그 정보통에 의하면 중국산을 이게 껍데기만 바꾼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기보다. 미사일이나 이쪽 하위 시스템 쪽 가면 뭐 러시아산 있고 그래요. S-300. 그리고 또 이란 국산이라고 또 주장되는 그런 방공 미사일들이 있어요. 하위 시스템 가면. 그게 다 이란 국산이라고 주장되는 게 이게 중국산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 CETC라는 회사, 중국전자과기집단이라는 회사가 이 레이더를 만드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요즘 내놓고 있는 건 JY27 시리즈입니다. JY27 시리즈는 이제 이게 오리지널 첨단 모델이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이야기, 이런 정보가 맞다면은 이란 버전은 이제 구독덜이 중국 짝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측이 공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까 이거잖아요. 예. 돌아가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작살나는 그런 그 동영상을 이스라엘 측이 공개를 했었죠, 최근에. 지금 이란은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럼 무장 해제당한 샌드백이거든요. 막 가는 말로 이스라엘이 그냥 상용 화물기, 우리 대한항공 같은 데서 사용하는 상용 화물기 혹은 수송기로 지나가면서 융단 폭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란 영공을 완벽하고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레이더 등 상당히 좋은 방공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지만 미국이 만들거나 디자인한 무기 앞에서는 쓸모없습니다. 이런 분야에선 USA가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서 트럼프가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든지 혹은 뭐 붙다 안 붙다 난리가 아니에요.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계속 팔 수 있는 상태예요. 부담 없이.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이 약 3,000발입니다. 이 중 1,000발이 1,5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테헤란에서 텔아비브,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가 딱 1,500km입니다. 그 정도 나와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게 한 1,000발 되는데 6월 18일 오전 현재 한국 시간 1,000발 중에 400발을 쐈습니다. 그러면 또 앉아있다가 쥐어 터져가지고 망가진 것도 수백 발 돼요. 그럼 남은 거 한 400발, 뭐 300발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야. 지금 며칠 사이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그 양이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습에 의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할 수단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YTN이니 뭐 SBS니 뭐 이런 데서 국내 언론들에서 뭐 그동안 며칠 동안 무작위 그 이상한 소리 해왔었는데 이젠 거기도 쑥 들어갔더라고요. 이란 저거 힘없어요. 당한 거예요. 탄도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머더레이터가 앵커가 하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 출연한 전 CIA 출신 전문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죠.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Well, let's talk about the Iranian side here on the ballistic missiles. It's essentially because they have no air power to take down, to control the skies. 예, 그러니까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탄도미사일 뿐이다. Ballistic missiles are about the only thing they have to threaten Iran today. Benjamin Netanyahu said the other day, if you do not halt their missile program, they could build 3,600 a year. Well, we believe when the war started 5 days ago that they had 3,000. I thought of those 3,000, about 1,000 had the ability to travel the 1,500 kilometers. 그러니까 이번 군사 충돌이 있기 직전 상태에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 약 3,000발인데 그 중에 1,500km 이상 갈 수 있는 거리, 즉 테헤란 텔아비브를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그러한 탄도미사일이 약 1,000발이었다. 900 miles from Tehran to Tel Aviv. And if the Iranians have already fired 400 of those missiles, they have a calculation to make, Dan. Because that country right now is cornered and will be even more so very soon.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는 상태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그 말하자면 이걸 이제 밀리터리 파워 프로젝션이라 그러죠. 군사력 투사. 이게 1,500km쯤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00km면요. 이 그 베이징까지가 1,000km고요. 우리가 서울에서 베이징이 1,500km면은 군산서 후지안입니다. 거의 샹하이를 훨씬 넘죠. 샹하이보다 훨씬 아래예요. 샹하이까지가 한 8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테헤란과 텔아비브 사이 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00km 이상 가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을 조지는데 그게 한 1,000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쏜 게 400발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다가 망가진 게 한 300발 될 거고 그럼 남은 거 딸랑 한 300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아무 수단이 없어. 그리고 방공망, 방공레이더 다 깨졌고.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면 가서 패는 상태가 된 거고 그 패는 상태를 당장 끝내겠어요? 심심하면 가서 몰려 패고 또 뭐 며칠 또 좀 눈치 좀 보다가 너 어떻게 처신할래? 보다가 또 몰려가서 패고 그런 거죠 뭐. 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 국영방송을 폭격한 거예요. 이건 시그널이 뭐냐면 방송 나가다가 지금 폭격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러니까 시그널이 뭐냐면은 그 이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거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혁명이 나거나 쿠데타가 나거나 폭동이 났을 때 제1번 타겟이 방송국입니다. 지금 그 일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제 붕괴까지 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완벽한 정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6월 12일 작전을 시작하자마자 핵무기 개발자 10명을 참살했고요. 이른바 과학자. 이슬람 혁명수비군 IRGC의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를 비롯한 4명의 최고위 장성을 참살했습니다. 이란은 뭐 저렇게 참살 일 있고 이러면 길거리에 저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참배하고 지나다니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들의 후임도 자리에 앉자마자 참살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이란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 이런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6월 17일 이런 말을 했어요. 테헤란에 사시는 분들 지금 피난 가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근데 이 말 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서 보듯이 영상에서 보듯이 테헤란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지하 핵시설은 아직 파괴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우에 있는 지하 핵시설이에요. 이게 이제 포도우 지하 핵시설 그림인데요. 네. 이거는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00km쯤 떨어진 지역입니다. 포도우라는 지역이 저기 지금 그 빨간 그 마킹되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위에 그 바다같이 퍼런 게 저게 카스피 해거든요.
카스피에서 한 150km 떨어진 데가 테헤란이고 거기서부터 또 한 200km 떨어진 데가 그 보도우니까 서울 부산 거리 정도 떨어진 거예요. 서울 부산 조금 덜 되죠. 예, 서울 울산, 서울 경주, 예,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카스피해에서 포도우라는 데가 예, 이 산 속에 지하 시설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듯이 이런 그 산 속에 이제 저게 이제 여기 빨간 붙은 게 대부분이 이제 터널 입구예요. 그 아래 이제 터널 입구가 저렇게 처벌려져 있고 여러 군데로 그 아래 지하 시설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죠. 저기가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지하에 있는. 저건 아직 파괴를 못했어요. 지상 시설들이 많이 파괴됐어요. 예, 그러면 지하 깊은 곳을 파괴할 수 있는 딥 벙커 버스터 폭탄. 폭탄이라는 건 이제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건 이제 MOP 폭탄인데 이게 정식 명칭이 GBU 57FB인데 지하 61m까지 파고들어서 터집니다. 무게는 무려 13.6톤입니다. 이거 미국도 한 200발밖에 없어요. 이거 미국도 한 20발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발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미국의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얘를 투하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지능이 갖춰져 있는 게 B2 스피릿입니다. 이거. B-52도 이거 못 투하해요. 이게 비행 무기인데 이게 상당히 정밀하게 투하를 해야 되고 또 숨어 들어가서 투하해야 되니까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저 기능을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화면입니다. 예, 실제 화면이에요. 네. 이란을 노리고요. 이 MOP 폭탄 GBU 57FB를 싣고 발진을 한다면 B2가 이게 어디서 발진하냐? 우리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알려져 있죠. 모리셔스와 영국 사이의 영토 분쟁, 영국령이고요. 영국이 그걸 미국과 기지를 같이 쓰죠. 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발진을 합니다. 여기가 중폭격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데입니다. 여기가. 이게 차고스 제도인데 차고스 제도 그러니까 지리적 명칭은 차고스 제도고 섬으로는 우리가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를 가장 유명하죠. 여기서부터 테헤란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아까 포도우까지 거리가 5,100km 정도 되고요. 그러면 비밀스럽게 B2가 이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로 갔다. 그러면 이건 이제 B2 이용을 해서 벙커버스터 떨어뜨린다. 그 소리인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후에 다 일 끝날 때까지 B2가 여기 그 차고스 제도의 미 공군기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안 알려질 겁니다.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에서 보죠. 세계 정세는 어질어질한 속도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3년, 이제 3년 4개월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2월에 시작했으니까. 유럽은요, 말하자면 그동안 미국에 기대던 거를 이제 자주국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 지금 GDP 5%까지 하겠다라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모인 유럽 국가들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6.25 75주년에 맞춰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려요. 그 나토 정상회의가 24일에서 26일인데 24일은 도착하는 날, 26일은 떠나는 날이니까 피크데이가 25일이라고. 그날이 6.25 75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나토가 자기들이 깊게 관계했던 그때는 물론 이제 나토 뭐 초창기죠. 나토가 49년인가 보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날에 맞춰져 있어. 6월 25일을 피크데이로. 그런데 거기가 이제는 GDP 5%까지 가겠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력, 미국의 군사력을 유럽으로부터 릴리스해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서태평양 아시아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러시아가 포스트 푸틴 체제 때 유럽에 굴복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유럽 지금 나가는 방향이. 그리고 중국은요. 우크라 침공을 지지를 했잖아요. 형님과 제가 이 100년 이래 최대의 지금 세계사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국과 러시아는 그 우호라는 게 가없는 우호 아니겠습니까? Limitless partnership. 그다 시진핑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야, 우크라 침공이라는 건 러시아가 유럽을 지금 넘보는 건데 네가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고 우리한테 기술 가져가고 우리한테 직접 투자받고 우리한테 무역 흑자 내면서 네가 러시아를 편을 들어? 너 양아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유럽에 뭐 여기저기 그 이탈리아 같은 데 뻗었던 벨텐로드 BRI가 저기 뭐 그 벨텐로드 이니셔티브 BRI 끊겨버렸지 유럽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금 뭐 전기자동차나 기타 등등해서 중국 쪽에 대해 가지고 무역 장벽을 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2022년 말에 세계적 석학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커킨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전략적 실수다. 완전히 전략적 실수다. 그러니까 유럽을 미국 품으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었다. 중국의 고립을 자초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 지금은 뭐 밀월하는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뺨을 맞더라도 금반 찢긴 놈한테 맞으라고 다야반 찢긴 놈한테 맞으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누구한테 붙어야 러시아가 사냐고. 유럽과 미국한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미국 주도 신냉전이 더욱 강화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 봐봐. 세계 각지 돌아다니면서 다 문제 있는데 쟤들이 다 끼어 있는 거야. 쟤들 주저앉혀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런 여파에서 이거 뭐가 되는 거냐. 결국 중국 폭망했다는 소리야, 이거. 두 번째는 2024년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한 학살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가자로 침공해서 가자를 평정작전을 지금도 펴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이 바로 정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란의 꼭두각시 삼형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그중에서 하마스랑 헤즈볼라는 망했고 후티는 지금 망하는 중이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시리아의 아사드 체제가 붕괴했죠. 러시아가 그 시리아를 발판으로 해서 러시아가 중동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군인 주둔시키고 그거 다 방 뺐단 말이야. 러시아가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온건 아랍국 즉 사우디나 UAE 같은 나라들 사이에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어커즈, 아브라함 협정 체제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엄청 강화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란의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까지 붕괴를 해버리면 이란이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동에 있는 중국의 위성 국가거든요. 혹은 중국 최고의 석유 동맹이에요. 이란 석유의 90%, 100%를 중국이 사가고 있으니까 중동의 파트너라고 전략 파트너고 위성 국가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 지금. 그럼 중국 폭망한다는 소리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용하려 검토 중인 MOP 그 벙커버스터 폭탄에 놀랄 거 없죠. 우리 현무5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을 보면 압니다. 이거 저거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에요. 이 놈은. 우리의 실존적 정체성을 이게 보여줘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저런 괴물 탄도미사일을 만드냐. 우리의 반공, 반전체주의, 반중에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실존적 정체성이다.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나왔고 번영해 왔다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리짜맹과 더불당 이게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못 말리는 친중 종중 아니에요. 더불당은 중국 공산당의 당교, 중국 공산당 내부의 가장 핵심 조직인데 당교가 파티스쿨이 그 당교 교장은 항상 주석이거나 당 총석이거나 총석이 될 자이거나 총석이의 바지사장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장악을 해야 당내의 내부 파벌을 형성을 해요. 그 친중 종중인데 황당한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우리 한국이 서방 선진국인데 그 미스매치죠. 뭐가 안 맞지 아구가. 어떻게든 이게 결판이 나죠. 어떻게든 귀결이 돼요. 우리의 선택과 실천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금 보고 있던 유럽 쪽에서 일어나는 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또 이런 거 보면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신냉전, 미중 대립.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무르익으면 무르일수록 리짜이맨과 더불당 권력은 더욱더 위태로운 처지에 놓입니다.
우리가 잘 이거 굉장히 냉정하고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